오늘은 정비소를 향하고 있다. 잠들어 있던 흑염룡의 날카로운 눈빛이 잠깐 보인 듯해서 점검을 받기 위해서다. 차를 타기 전 씌웠던 자동차 커버를 치운다. 이건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에 사는 서름이다. 차가 더러워지는 건 감수하더라도 눈이 와서 얼어버리면 프레임리스 도어가 얼어서 문이 안 열린다. 이게 진짜 불편한 점이 씌우는 건 익숙해져서 쉽지만 더러워진 자동차 커버를 접어서 봉투에 넣는 과정 중 손과 옷이 더러워진다. 실외 주차하는 분들은 프레임리스 도어 차량을 타지 않길 바란다.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저번에 주차를 하는데 텅텅 거리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느껴졌다. 바퀴가 굴러가면서 하체 어디인가 드드득 하고 긁히다가 한 번씩 턱 하고 어딘가에 걸리는 느낌. 예전에 한번 이 증상이 나타난 후 문제가 없어서 그냥 뒀었는데 이날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중고 BMW를 구매한 지 약 1년. 드디어 문제가 터지는 건가? 터지려면 K카 보증기간 내에 터지지. 증상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1. 핸들을 왼쪽으로 이빠이 틀고 후진할 때 이 증상이 나타난다. 2. 주행 중 및 전진할 때는 소리가 안 난다. 난생 처음 겪는 증상이라 폭풍 검색을 해보았다. 하체 소리 텅텅, 주차할 때 하체 소음 등등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 막막해서 이것저것 다 검색해보기도 하고 카페에 질문글을 올려보기도 했다. 결론은 등속 조인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리비를 알아보았다. 등속 조인트 성지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부츠만 교환하는데 비용이 12만원 정도라고 한다. 부츠는 위 사진에서 동그라미 쳐진 고무 부분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금액. 월에 아낀 기름값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정도면 흑염룡이 아니라 새끼 뱀 정도. 하지만 혹시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긴 했다. 과연 이 증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비소에 도착을 하고 정비사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차가 막 득득득 하면서 그 충격음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체 이상이나 해서 영상을 찍어 오긴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출발하기 때는 안 그랬어요. 좀 간헐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도로상 때문에 그래요. 도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툭툭툭툭툭툭 거리는 거예요. 미끌려서. 눈 안 올 때 지하주차장에서도 그러던데. 그렇죠. 아, 왜냐면 바퀴가 다 묻히고 다녔기 때문에 봐봐요. 이게 하체가 유격이 있을 정도로 톡톡톡톡 바퀴가 돌면서 얘를 유격을 못 잡아서 탕탕탕 거린다면 그랬다 안 그랬다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속적이 돼야지 그런 것들은. 어떤 도로 상태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야 돼. 부품이 망가졌다면. 고객님이 생각하셔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런 차들이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계속 와서 다 점검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염화칼슘이 도로나 타이어에 도포가 돼서 알갱이가 소금이 있는 거야. 이게 여기도 지금 염화칼슘이 다 있어요. 없을 때는 아스팔트와 고무와 접지가 딱 되는 그립감이 있으니까 쫙 밀리면서 가는데 염화칼슘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턱턱턱 밀리는 거야. 바퀴는 가려고 그래 뒤에서 밀지. 아, 그래요? 그런 증상들이 겨울철에는 눈이 안 왔고, 눈이 오면 차라리 괜찮지. 눈이 없고 그 다음에 다 녹아서 염화칼슘만 알갱이만 남았을 때 미끌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크던데 소리가. 지하주차장은 더 그러지. 아, 그래요? 에폭시가 깔아져 있기 때문에. 에폭시가 말라있다고 어떤 때는 빨리 가면 턱턱턱턱 거려요. 사륜고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이고, 후륜인데도 그래요. 그렇지. 근데 염화칼슘에 물기까지 있으면 더 심하지 그게. 지하주차장에 보면. 저도 전에 탔던 차들에서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그때는 이게 몇 년 전부터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가지고 막 그랬어요. 이게 한 3, 4년 됐어요. 처음에 정비소 다 놀랬었어. 이게 뭐 차가 부서졌나 어떻게. 근데 그게 이제 해마다 그런 증상들을 이제 느끼니까 답변을 해드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테스트를 하면 바퀴를 물을 다 뿌리고 한번 가보시면 금방 느껴지지. 바퀴를 세척을 하고 가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이라고 그러면 100% 문제가 있죠. 지가 싹 내리면은 다 시꺼져 버리면은 없어지겠지. 그런 증상들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결론은 차량 문제가 아닌 타이어 접지가 미끌려서 이런 증상이 생긴 것이라는 거다. 겨울같이 날씨가 추울 때 타이어 접지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일인데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후륜 자동차의 경우 동력축과 조향축이 다르다. 뒷바퀴는 뒤로 움직이려고 하고 앞바퀴는 조향 방향대로 움직이려 한다. 그런데 타이어 접지력이 떨어져서 앞 타이어가 조향 방향이 아닌 힘이 가해지는 뒷방향으로 끌려오며 충격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결국 자동차를 리프트에 띄우기도 전에 빠꾸 먹고 돌아오게 됐다. 어쨌든 큰 문제가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1,700만원 주고 구매한 중고 BMW 420D를 탄 지도 벌써 1년이 되었고 주행거리도 2만 가까이나 탔다. 중고 420D를 탄 후 종종 분수에 맞는 차를 타라는 둥, 조만간 누유 터지고 DPF 막혀서 세워놓기만 할 거라는 둥, 많은 악플이 달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엔진, 미션, DPF는 굳이 수입차가 아니더라도 터지면 충분히 위협적인 부분들이라 꼭 수입차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것들이 그렇게 쉽게 고장나지도 않는다. 길을 가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차들도 문제없이 운행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정말 오래돼서 폐차할 수준인 차량이 아닌 이상 엔진 미션이 터졌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희귀한 일이다. 관리만 꼬박꼬박 잘 해주면 생각보다 내구성이 훨씬 뛰어난 것이 엔진과 오토 미션이다. 그런 희박한 확률이 나에게 터졌다는 건 중고 수입차를 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없었던 것이다. 중고 수입차라고 해서 국산차 대비 고장이 잘 나는 것이 아니다. 엔진 미션 터지면 국산차든 수입차든 좆되는 건 마찬가지이기에 국산차를 탔더라도 폭탄은 폭탄이다. 그 외에는 고장나더라도 사설 수리를 잘만 이용하면 감당 가능한 가격대 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다. 물론 국산차보다 비싼 건 맞다. 차 가격이 비싸니까 당연한 수준이지만 어쩌다 한 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수리비 때문에 수입차를 못 탄다는 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가 싶다. 특히 BM 디젤의 경우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다. 동급 차량인 국산 후륜, 제네시스 쿠페를 탈 때보다 2배 이상 연비가 잘 나오는데 덕분에 한 달 기름값을 10에서 15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 이 돈을 1년만 모아도 100만원 이상 하는 돈인데 아무리 정비비가 비싸졌다고 하더라도 기름값 절약한 금액에서 커버 가능하다. 한 번에 큰 정비 비용이 나가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더 손해 같다고 느껴지겠지만 결국 조삼모사일 뿐이다. 무엇보다 저렇게 큰 돈이 드는 정비는 진짜 드물게 생기는 일이다. 조만간 중고 BMW를 1년간 타보고 느낀 점과 유지비를 정리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된다. 보증 끝난 16년식 중고 BMW 420D를 구매한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어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두 번째 엔진오일 교환이 다가왔다. 정비소 방문하는 김에 여러가지 정비를 같이 받기로 했다. 이건